법인 훈민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러 갈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 4가지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물론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4가지 이상이지만 요것 4가지는 꼭 확인을 하라는 취지에서 이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변호사가 상담을 하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법률 전문가는 변호사라는 점에서 반드시 상담은 변호사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사무장이 나와서 상담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거르셔야 되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겠다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 상담료를 지불하고 상담을 하실 필요가 없고 무료 상담도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때는 상담을 중단하시고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사건을 실제로 수행하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담을 한 변호사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직접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입니다. 상담 단계부터 사건 수행까지 한 변호사가 진행을 하는 게 사실은 제일 베스트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주심 변호사가 누구인지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일은 그 주심 변호사가 처리하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상담 단계에서 주심 변호사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상담 변호사는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의뢰인들이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유명한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거액의 돈을 지불해서 선임을 했는데 사실 사건은 연차가 낮은 1, 2년차 변호사들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상담한 변호사가 조언을 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지만 그 변호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주심 변호사가 대부분의 일 처리를 하겠죠. 그런 경우라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그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직접 일을 하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상담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상담 변호사와 주심 변호사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적어도 그 일을 할 사람이 상담에 들어와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것도 없이 상담 변호사가 상담만 하고 주심 변호사는 아예 상담 단계도 없다. 이런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변호사가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하게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연락입니다. 의뢰인도 연락이 잘 되어야 하지만 변호사도 연락이 잘 되어야 합니다. 소송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한 편이 되어서 같이 싸우는 과정이기 때문인데요.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 이전 변호사들이 연락이 너무 안 되어서 불만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에 변호사가 있는데도 그 변호사와는 연락이 안 된다면서 다른 사건을 저희한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건 정말 좋지 않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처음부터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담 단계에서 연락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연락이 잘 되는지, 개인 번호를 주는지, 아니면 이메일로 소통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상담 단계에서 의뢰인이 짚어서 확인을 하게 되면 변호사가 수행 과정에서 연락을 하지 않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무실 대표 번호로만 무조건 연락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라면 연락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사무실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업무 시간 외에 연락을 해놓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근데 간혹 팀을 꾸려가지고 직원, 변호사 몇 명 해서 단체방을 만들어서 소통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 소통이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단체방에서 소통을 해야 되는 경우는 회신의 주체가 모호해지는 경우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적어도 이제 주심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서 단체방에서 회신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비용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짚지 않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송에는 당연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법원에 내야 하는 비용과 변호사의 업무의 대가로 내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비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나 행정소송 시에는 소장 제출 시에 지불하는 인지대 송달료가 있고요. 소송 중에 증거 신청 시에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지불되는 거는 감정료 정도가 될 수도 있고 각종 사실조회 시에도 일부의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법원에 지출해야 되는 비용인데요.
이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도 다 의뢰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용 중에 변호사 업무의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착수금, 성공보수 이런 것들이 있고 출장비, 조사 동석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사건 처음 계약할 당시에 업무 전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이고요. 성공보수는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승소 시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때 약정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때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부가세입니다. 이제 부가세는 통상적으로 의뢰인들이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제시하는 착수금이나 성공보수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부가세의 별도의 금액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착수금을 낮춰서 말하기 위해서 부가세를 뺀 금액을 말하고 나중에 부가세가 부과되니까 10%를 더 내라 이렇게 하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하겠죠. 이거는 상담 시에 일단 확인을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장비, 조사 동석비 이런 것들은 소송 중에 발생하는 비용인데요. 사무실마다 착수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발생할 때마다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되게 착수금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라면 출장비, 조사 동석비를 따로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지불하는 비용이 더 많아지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담 시에 포함되는지 확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착수금을 낮게 지불을 해서 선임을 했는데 나중에 이 돈 내라 저 돈 내라 이러면서 이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이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변호사 상담 시 확인해야 되는 것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것 4가지 이외에도 확인이 필요한 것들이 좀 있지만 이 4가지는 이제 상담할 때 꼭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들어봤던 것 중에서 사건을 많이 해봤냐, 많이 이겨봤냐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그건 사실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많이 해봤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말로만 가지고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힘든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확인하기 힘든 것들은 사실 물어보셔도 이제 정확하게 대답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필요한 질문이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4가지는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 시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 직후에 계약을 바로 유도하는 사무실들이 있는데요. 바로 도장 찍지 마시고 한 2-3군데는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숙고하셔서 계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 말이라는 게 거짓말하기가 쉽잖아요. 확인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상담만 가지고 좋은 변호사를 찾는 게 쉽지 않은 것인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저것 꼼꼼하게 따지시는 분이 좋은 변호사를 만날 확률이 높겠죠. 그 아는 변호사가 없을 때 변호사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에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